삼성중공업입니다. 나스닥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피 상승과 하락이 맞섰습니다. 오늘 올랐으나 상승세라고 단언 못합니다. 코스닥 상승세입니다. 재무제표 일부분인데요. 목표가 2만원입니다. 이건 제 목표가입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8,600원에서 12,500원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연봉 하락 추세입니다. 월봉 하락 추세고요. 주봉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일봉은 상승 추세를 그었습니다. 선차트인데요. 상승세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우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다음 수순은 하락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에 부딪혔죠. 그리고 꺾였는데 일봉이 EQ 일봉이 음선입니다. 그것도 긴 음선이죠. 이 경우에는 다음 수는 하락하는 음봉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물대 차트인데요. 최대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역시계 곡선입니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마지막 점이죠. 종점이죠. 종점. 이거는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있죠.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확대하면 여기로 옵니다. 여기는 뭐죠? 네,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다음 넘어오면 PNF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 선이 보이시죠? 예, 하락 추세선. 그래서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 다 특수 차트들인데요. 예, 다 하락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삼선 전환도가 끝부분이 여기서 끝부분이 음봉이죠. 예, 음띠입니다. 음선이죠. 그런데 여기를 MACD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꺾였습니다. 음봉입니다. 그래서 살짝 꺾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락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윙 차트도 하락이고요. 다음 계속 하락입니다. 가기도 하락이고요. 랭코도 하락입니다. 그런데 다음 분산도인데요. 30% 정도만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지그재그인데요. 추세선에 부딪혀 반락입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붙여서 반락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미 반락했습니다.
보시면 일목균형표인데요. 추세는 약하나 반등으로 봅니다.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확실한 것부터 보면 기준선,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전환선은 이겁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죠. 이거는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일봉이 구름대 안에 있네요. 그리고 수평스팬이 역시 일봉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세죠. 그래서 추세는 약하나 반등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 기준선과 전환선, 그 외에 호영스팬과 일봉이 구름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합니다. 이거를 약세장, 하락장으로 몰기에는 약하고, 그래서 가장 이제 뚜렷한 기준선과 전환선을 보아서 추세는 반등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약하나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약한 반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엔벨로프는요, 이게 중심선을 보시면 위로 올랐습니다. 상승 추세죠. 그런데 일봉들이 보면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선 상승이지만 일봉들은 이미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은 상승이지만 일봉들은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죠?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이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상승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승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봉원님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락 시그널이죠. 시고저 라인인데요. 저가선이 크게 내렸고 장 중반 이후 반등입니다. 시고 저종 라인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미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하락으로. 그래서 하락이고요. 여기 반등을 미미하게 하긴 했지만 주 흐름은 역시 하락 추세입니다. 디마르크인데요. 하한선을 하회했고 복구는 못했습니다. 하한선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하한선, 상한선, 디마르크의 하한선, 디마르크 하한선, 상한선인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복구는 못했습니다. 피봇인데요. 예상 수위를 하락합니다. 하회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하회합니다. 예상 수위를 하회합니다. 그거 뭐냐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예상 수위를 깼다는 얘기죠. 하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2차 지지선도 회복 못한 채 끝났습니다. 파라볼릭 사인데요. ADX만 보더라도 추세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일간 2평인데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미 꺾였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스차트인데요. 하락세입니다.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양봉이 음의 그 도지 비슷한 거를 품었습니다. 폭 안에 다음은 바로 하락이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봉, 도지, 음봉 이 패턴은 종종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MAN MFI인데요.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DMA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MFI는 꺾였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고 제가 잘못 썼네요. 틀린 거고 지금 보면 특이한 패턴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이건 하락도 없습니다. DMA는 근데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추세가 없다. 파라볼릭스와 같은 결론이네요. TMA인데 이건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물 차트인데요.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강하지 않은 약한 하락세입니다. 이거 뭐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물선 하나 일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락세지만 약한 하락세다가 들어가 맞습니다. 거래량 지표인데요. 하락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 꺾였고요. 여기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추세 지표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세, 추세는 아니고 하락세. 추세는 연속해서 계속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하락세 그래서 하락세가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표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인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관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 그냥 굳이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많이 했다는 정도입니다. 공매도 금액인데요. 중요하게 나옵니다. 제가 미리 못 본 것 같은데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합니다. 추세를 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일봉은 쭉 상승하고 있죠. 여기 비록 하락을 했더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락하고 있죠. 이건 다이버전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경우 거래량을 쫓아갑니다. 결국 이거는 꺾인다고 보는데요. 지금 꺾였습니다. 여기서 꺾였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싱크로율을 따지는 건데요. 크게 다르지도 않고 크게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여기 또 나왔네요. 예, 아까 그거는 공매도였는데 이거는 공매도가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제가 가려버렸는데요. 여기 하락입니다. 여긴 상승이고요. 이미 벌써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꽤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언제까지냐? 거래량의 그 다이버전스가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하락을 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봉 차트는 길게는 하락이지만 짧게는 상승이고요. 차트는 상승과 하락이 맞섰습니다. 특수 차트는 하락이고요. 보조지표도 하락이고요. 다이버전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했었는데 짧게는 상승을 하겠는데 이거 뭐냐면 일봉에서만 상승이고요. 나머지 연봉, 월봉, 주봉에서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봉들을 기반으로 한 차트, 일반 차트나 특수 차트, 보조지표 모두 다 하락입니다.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상승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이버전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정리 두 번째인데요. 삼성중공업 투자의견 보류 및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합니다. 이게 드레이십으로 특허가 된 그 조선사가 이 삼성중공업이랍니다. 그래서 드릴십을 내년에는 그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현재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보류고요.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